자, 라플라스 변환을 조금 더 얘기하고 뒤에 이제 자료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라플라스 변환은 선형성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컴포넌트의 변환을 이용해서 선형성을 이용해서 각각을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제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2차 방정식 중에서도 이제 쉽게 풀리는 그런 문제를 다뤘다 그러면 뒤에 세타가 있는 K, 세타, S 이런 게 이제 항이 추가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되면 이 문제를 풀려면 변환 중에, 자, 우리가 1이라는 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AT를 하면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됐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2에 J오메가 T를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2에 J오메가 T가 뭐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오일러 공식 맞나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의 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1이고 여기에 실수에 해당되는, 즉 단위원에 여기에 실수, 허수 되어 있으면 복소 평면에서 실수에 이게 세타입니다. 오메가 t, 즉 세타는 요 오메가 t가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세타 위치가 나오죠. 그래서 오메가 t 듣는 게 요 세타가 되고, 자, 여기에 실수에 해당되는 값은 코사인 세타, 허수에 해당되는 값이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모양하고 꼴이 비슷하죠, 지금?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S 마이너스 J오메가 분의 1.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렵나요? 네. 자,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뭘 했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상상 분모의 복소수가 나오면 분모 유리화 이걸 배웠죠. 그래서 S 플러스 J오메가, S 플러스 J오메가. 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얘가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에 S 플러스 J오메가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얘가 실수, 허수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얘도 실수 파트.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를 변환하면 S 제곱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로 바뀝니다. 됐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우리가 이제 S 플러스 A, S 플러스 B 이렇게 1차식으로 쭉 합쳐지면 우리가 익스포넨셜에서 풀기 좋겠는데, 자, 그게 아니라 여기 S 제곱 플러스 A 뭐 이런 식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이나 사인 성분이 있겠다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냥 뭐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2차 방정식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 S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오메가 분의 S 플러스 A.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변환하면, 자, 일단 S 플러스 A는 익스포넨셜로 바뀐다 했죠? 자,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하면 오메가 제곱이라 했죠. 오메가 제곱하면 얘는 코사인이죠? 코사인 오메가 t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원래 익스포넨셜 성분이죠. 그래서 2에 마이너스 AT하고 합쳐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곱셈 법칙이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면서 익스포넨셜 줄어드는 거하고 코사인 성분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의 2차식의 형태는 이와 같은 신호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텝 함수를 섞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출렁출렁 하는 게 바로 이 신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수항이 이런 특징을 나타내요. 만약에 상수항이 없으면 뭐 식이 우리가 했던 심플한 형태가 나오지만 이 상수항이 생김으로써 2차 방정식 형태의 해를 구하는 꼴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속도 성분에 해당되는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에 상수 이게 없는 거죠. S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뭐가 나오겠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코사인이나 사인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 얘가 뭐 사인이나 코사인을 진동해서 발산한다. 그러면 속도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도 이렇게 달리다가 탁 이렇게 멈추고 아까 회전하는데 이렇게 수렴을 하죠. 수렴하는 게 멈추려면 이 속도 성분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낙하산이 공기에서 속도에서 저항하는 성분이 분명히 있어야지 얘가 멈추게 됩니다. 얘는 이제 위치에 대한 성분이죠. 자, 스프링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프링을 달고 자, 질량을 가지고 끌어당기면 이 스프링 길이에 따라서 힘이 비례하죠. 그래서 F는 여기에 작용하는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에 비례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비례하는 힘. 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위치에 따라서 힘이 작용하는 거. 두 번째는 속도에서 작용하는 거. 그래서 B 곱하기 X 미분. 속도에 비례하는 성분. 자연계에는 그런 성분이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요? 가속도죠. 그게 바로 뉴턴의 법칙이에요.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 그게 질량입니다. 비례 상수가. 질량의 의미가. 물리 시간에 1학년 때 이걸 배우는데 다 모르고 그냥 잘못 배웠는지 원리를 잘 모르고 이렇게 넘어요. 그래 힘의 종류가 세 개 합쳐져서 된다. 결국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지만 얘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힘의 합력은 ma 뉴턴의 가속도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역학은 다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되고 회전하는 물체는 뭐 이너셔를 가지고 질량 대신에 이제 이너셔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죠. 자, 어쨌든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1차, 2차를 해를 구할 수 있고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는데 2차까지는 이렇게 풀어요. 그 공업사학 시간에 배우고 충분히 푸는데 이게 고차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쉽지 않습니다. 고차가 넘어가면 또 이게 다항식 형태로 풀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상태 방정식 형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이제 현대에는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 자, 이 회전하는 물체는 헷갈리니까 이제 직선 운동하는 물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직선 운동하는 물체. 자, 스프링을 달았습니다. 이게 질량에. 그 다음에 댐퍼를 달겠습니다. 자, 댐퍼 상수는 B, 스프링 상수는 K. RLC 회로를 할까요? 어쨌든 뭐 똑같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을 해서 전자공학 하시는 분들이 기계공학 하는 거 해석가 힘들어하고 또 기계공학 하는 사람은 또 전자공학에서 하는 회로 해석 이거 어려워하지만 결국은 일맥상통합니다. 푸는 방식은. 그래서 얘를 미분 방정식을 해보면 힘의 합력은 결국 ma다. 얘가 이제 원인, 결과.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결국은 가속도는 위치를 두 번 미분한 거.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동력역학계를 끌어 당겼을 때 F에 힘을 줬을 때 X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얘 속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힘에 작용하는 걸 다 살펴보니까, 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오른쪽이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서 끌어당기는 힘 있죠. 자, 먼저 B. 얘는 속도에 저항하는 성분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통에 피스톤을 놓고 잡아당기면 얘가 어디에 반조항의 힘이 많이 작용하냐면 속도에 비례해요. 얘는 위치가 멀다고 힘을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빠르게 잡아당기면 당길수록 강하게 반작용이 작용해요. 공기의 저항처럼. 그래서 속도 성분을 잘 이제 활용하면 강하게 이제 감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얘 성분이 이제 댐퍼라 그러면 댐퍼. 공학있습니다. 댐퍼. 그 다음에 이제 차이도 있죠. 우리가 차이도 이렇게 요철 있으면 댐퍼가 강도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빠르게 이제 동작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댐퍼. 그 다음에 스프링, 위치에 비례하는 힘. 그 결과 M, X 두 번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M, X 두 번 미분 플러스 BX 미분 플러스 KX는 F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미분 방식을 이와 같이 이 표현이 됩니다. 물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F분의 X M S제곱 K S 플러스 B BS K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2차 미분 방식을 우리가 분리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B가 0이냐 K가 0이냐 또는 이 숫자가 크기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이 됩니다. 결국 시스템이 얘를 이제 운전 특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 월 팔로잉 할 때도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내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얘의 개수를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자, 이따 한번 보도록. 지금 보면 여기 금방 해서 내가 F를 내가 제어 입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어 입력이면 얘가 B가 원래 1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미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 이 숫자를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F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F를 플러스 2X 미분 주면 얘가 바뀌겠죠. 플러스로. 맞습니까? 예. 얘를 바꾸고 싶으면 플러스 3X 주면 얘가 바뀌겠죠. 이게 상태라 있습니다. 상태를 측정을 해서 내가 개인을 곱한 다음에 주면 시스템 특징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특성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상태를 내가 정보를 측정을 해야 돼요. X하고 X 미분은. 그러면 위치하고 속도를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한 다음에 개인을 곱해서 거기에 입력을 가해주면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된다. 자, 그게 스테이트 피드백인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전달함수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얘를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상태는 이 역학계를 표현하는 물리량의 최소 정보를 우리가 상태라 합니다. 스테이트. 역학계.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X죠. X. 얘를 X1이라고 디파인 하겠습니다. 얘가 내가 벡터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상태 정보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속도 성분이죠. 그 속도 성분을 X2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를 디파인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속도도 중요하니까 이렇게 디파인 하겠습니다. 자, 또 있나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제 이 역학계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자, 근데 얘는 지금 2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럼 2차 미분 방정식이면, 자, 두 번 미분한 이 성분은
기존의 상태 두 개 정보로 얘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필요가 없습니다. 상태를 굳이 정의 안 해도 기존에 있는 두 개로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시스템 차수라는 거는 미분 방정식의 최고창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2차 미분 방정식이면 상태는 2개, 1차 미분 방정식이면 상태 1개, 3차는 3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2차니까 2개만 정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태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거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x1의 미분, 그 다음에 x2의 미분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x1의 미분은 x 미분, x 미분은 뭐라 했나요? 얘는 x2. 그 다음에 x2의 미분은 x 두 번 미분, 두 번 미분은 요 식에서 있죠.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n분의 bx 미분 마이너스 n분의 kx 플러스 n분의 f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얘를 기존의 상태로 정의한 걸로 다시 씁니다. 그러면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n분의 k의 x가 x1이라 했죠. 그 다음 마이너스 n분의 b의 x2 플러스 n분의 f. 자, 이렇게 기존에 정의한 상태로 얘를 설명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보면, 자, x1의 미분은 x2, x2의 미분은 마이너스 n분의 bx1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bx2 플러스 n분의 f.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살펴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었죠. x1의 미분은 마이너스 x1이다 하면 얘는 익스포넨셜 이렇게 한다 해를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얘는 보니까 x1과 x2가 섞여져 있어요. 즉 얘는 연립 미방이 된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을 쭉 한꺼번에 식을 써서 문제가 풀기가 어려웠는데, 자, 지금은 상태를 두 개 정의하니까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델타 t분의 x1 k 플러스 1 빼기 xk. 자, 이렇게 하면 1차 미분 방정식 쉽게 풀릴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1차 미분 방정식. 대신 차이점 뭐냐면 두 개 연립해서 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상태 방정식입니다. 상태 방정식. 자, 그래서 디파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x를 지금은 벡터입니다. x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수의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x1과 x2를 상태로 정의를 하면 얘의 시간에 대한 변화, x의 미분을 보면, 자,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x1, x2. 얘는 여기에 있는 식으로 그대로 하다 보면, 자, x1의 얘는 뭐냐면 x1의 미분, x2의 미분. 자, 벡터의 미분은 각각 미분한 거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x1의 미분 x2라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0,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x2의 미분은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고 여기는 n분의 f. 자, 그렇게 해서 얘가 A 매트릭스, 그 다음에 X 벡터, 그 다음에 얘는 분리를 하면 0, n분의 1, f 이렇게 되죠. 그래서 B, F를 우리는 U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미분은 AX 플러스 BU라는 선형화된 상태 방정, 이걸 우리는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이 얘를 풀기 위해서 라플라스 변환해서 해를 한번 구해봤고, 자 얘를 이제 심플하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해서 상태 벡터를 이용해서 이 식을 표현하기까지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 안 익숙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지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강의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한 거에서 보겠습니다. 시스템이란 거는 그냥 시스템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생명 현상을 잇는 이런 것도 시스템이 될 수 있고, 일반화된 표현 방법으로 이와 같이 입력과 출력과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걸 우리 시스템이라 하는데, 특히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이라 하면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입력과 출력 간의 상관관계를 뭘로 표현하느냐? 이 상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간의 컨비네이션이다. 이 컴포넌트는 결국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로직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제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이런 걸 들어봤죠? 논리 회로나 이런 걸 들으신 분은. 그럼 유한 상태 머신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렇게 되죠. 1층, 2층 이게 각각의 상태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걸 각각 상태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산적인 상태죠. 근데 얘의 상태는 뭐냐면 연속적인 상태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x1t, x2t 무한한 상태의 개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컴퓨터에서 쓰는 유한한 상태하고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멘전도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시스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다루더라도 뭐 전기 회로, 물리 역학 시스템, 다양한 걸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푸는 게 이제 미분 방정식 앞에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얘를 라플라스 변환으로 해를 구하고, 자, 이거를 이제 모델을 구해서 얘를 푸는 과정이 이제 다이나믹 시스템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푸는 게. 자, 대표적으로 앞에 했던 게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그 다음 RLC 정도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웬만한 건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리 법칙을 만족하는 거죠. 뉴턴의 법칙이나 키르호프 법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1차 미분 방정식 풀면은 자동차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푸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입력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 조금 복잡한데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해를 구하고, 이런 형태는 앞에서 있는 거는 옆으로 했지만 얘를 세우면 똑같은 모델이 되죠. 자, 그래서 얘도 해가 2차 미분 방정식 해가 되고, 얘 솔루션을 구하면 이런 형태, 익스포넨셜과 사인 성분으로 이제 합쳐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2차 시스템 무조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3차는 어떻게 되느냐? 2차와 1차가 합쳐진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 그 차까지는 해석 안 합니다. 1차, 2차만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코스틱, 음향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음향 시스템이 복잡하게 고차가 되지만 결국은 1차와 2차를 해석하면 됩니다. 왜? 선형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해도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RLC 회로 마찬가지 키르호프 법칙에서 정리를 하면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이고 해는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RLC 값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뭐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전류를 1A를 딱 흘렸어요. 어떤 회로에. 근데 전압을 측정해 보니까 얘가 1A 뭐 변하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얘가 1A에서 나와요. 출력이.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하죠.
DC 입력을 줬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그렇게 충분히 나오죠. 자연현상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올까? 앞에 월팔로잉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자,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2차, 이런 현상이 나오면, 얘는 최소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얘가 익스포넨셜하게 깔끔하게 탁 떨어진다. 얘는 1차 시스템이구나. 상태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이나믹스를 보는 관점을 여러분들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선형성 얘기를 했고, 그러면 비선형, 일반 대부분은 비선형 시스템입니다. 비선형 시스템을 앞에 어떻게 선형화하느냐. 자, 비선형 시스템은 테일러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1차, 그 다음에 제곱, 다항식의 폴리노미얼 형태로 쭉 전개하면 원래 함수가 복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차항을 우리가 무시를 하고 1차까지만 가지고 표현한 게 선형화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x의 변화에 대해서 y의 변화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요거는 선형성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선형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y제곱을 선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하면 2y가 되고 거기에 동작점 y0를 대입하면 거기에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y0. 그래서 이게 선형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이 선형화된 영역에서만 동작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만족하고. 이거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비선형성이 큰 거는 오차가 크게 날 거고, 작은 거는 이 안에서 충분히 동작하는 선형화 모델을 써도 충분히 동작이 된다. 펜들럼을 한번 볼게요. 펜들럼식을 미분 방정식을 세우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너셜 토크는 이너셜 곱하기 ml 세타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이 토크는 중력에 의해서 mg 사인 세타로 우리가 토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 들어가면 얘는 비선형이죠. 선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형화해서 세타에서 쭉 전개를 하면 얘는 선형하면 세타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얘 풀면 어떻게 될까요? 얘 풀면은 라플라스 변환만 먼저 해보면 세타 s제곱 세타 s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맞나요? 그 마이너스 lg l 세타 lg 분의 세타 s 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s제곱 마이너스 lg 분의 1 뭐 이렇게. 그러면 s제곱에 대한 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사인 코사인 성분으로 나오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펜들럼을 위해서 이제 놓으면 계속해서 위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해서 사인 성분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결국은 멈추죠. 실제로는. 근데 이 식에서는 안 멈춥니다.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기 저항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S 곱하기 세타 S가 이 안에 포함이 되면 2차식이 되고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또는 감소하는. 요게 이제 댐핑 효과라죠. 멈추게 하는 역할. 그래서 시스템에서 내가 어떤 특정하게 빨리 멈추게 하고 싶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댐핑 컴포넌트를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서게 됩니다. 이렇게. 자,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자, 앞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사인, 자, 변환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램프 s제곱, 그 다음에 임펄스, 뭐 다양하게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정리하면 뭐 이걸 전부 다 이제 좀 이 시간에는 이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미분하면 S, 그 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S분의 1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제 지금 아직 뭐랄까 미분으로 이렇게 갑자기 막 쓰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또 심플하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노드를 이용해서 얘가 이제 x1이라 하겠습니다. x1. 그 다음에 s분의 1은 적분이라 했죠. 적분. 얘는 적분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x1이니까 x1의 미분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적분하면 x1이 되고, 맞습니까? 네. 자, s분의 1은 자, 적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또 연결하면 자, x 얘가 결국은 1이고 x2 x1의 미분은 x2라 x2 쓸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s분의 1을 하면 얘는 x2의 미분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 식은 이걸로 식을 만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x2의 미분은 두 번째 식이 있죠.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자,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F라는 힘이 들어갔다. F에 n분의 1 하면 x2의 입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x2는 어떻게 되냐면 x1에다가 여기에 합쳐집니다. 근데 곱하기가 있죠. 마이너스 n분의 k. 그 다음에 x2도 마찬가지. x2에 여기에 곱해서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가느냐? 마이너스 n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개에 하나, 둘, 세 개가 여기에 한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들어가고, 두 개에서 얘가 x2의 미분이 됩니다. 자, 이게 출력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되죠. 출력 y는 세타. 그래서 노드와 브랜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 이론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접근해서 이 시스템 미분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달함수를 얘를 통해서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패스가 있고, 그 다음에 루프가 있죠. 그 루프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1 마이너스 루프 1, 루프 2 분의 패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프 방정식에서. 그래서 루프는 어떻게 되냐면 s분의 1에 n분의 b가 되죠. L1. 그 다음에 요 루프 한 개 또 있죠. 두 번째 루프. 그 다음 패스는 여기서부터 쭉 전달해서 되죠. 그렇게 구하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전달함수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s분의 1은 적분, 우리가 앞에서 할 때 s는 미분. 자, 그렇게 해서 그 원리를 이용하면 시스템 모델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 그리고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얘를 우리는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한 여러분들이 다루는 시스템들은 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자, 이따가 시뮬레이션 해볼 텐데,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뒤에 자료에 뭘로 해보나? 보는 거 말고. 뒷부분에 있는 거. 자,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1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지금.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전달함수가 질량 m, s 플러스 b 해서, 얘를 이제, m 질량은 자동차니까 이제 1000kg, 1000이라 두고, 그 다음 b 값은 5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전달함수 형태로 하면 응답이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상태 방정식으로 하면 A가 다음과 같이 값을 넣으면 얘가 1차 미분 방정식 풀어서 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로 해서 적분기를 이용하죠. 자, 그렇게 해서 개인 K는 얼마가 되냐면 개인 K가, 요게 개인 K가 되겠죠. A가 개인 K가 되고, 여기 개인은 n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 매트랩을 한번 띄워보시죠. 자, 매트랩 물론 띄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저기 뭐지, 뒤에 프로세스를 좀 죽여야 될 겁니다. 자, 여기 매트랩 뜨신 분은 여기 시뮬링크라고 있죠, 여기에. 자, 시뮬링크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 실행시켜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 시뮬링크를 한번. 자, 이렇게 뜨면, 자, 모델 만들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빈 모델이라고.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전히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게 자바하고 충돌해서 늦게 될 수 있으니까 프로세스 필요 없는 거는 지우시면 매트랩 뜨는데 훨씬 빨리 동작하게 될 겁니다. 매트랩 이외에 다른 프로세스들은 이제 지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시뮬링크 화면이 뜨면 빈 이제 도화지 같은 모양이 뜹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추가할 컴포넌트는 라이브러리 블럭을 여기 클릭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글. 그러면 이런 브라우저가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 볼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시뮬링크에 컨티뉴어스 있습니다. 컨티뉴어스가 있고,
이 디스크리트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 한번 눌러볼게요. 컨티뉴어스 눌러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상태 방정식 형태가 있고 적분기가 있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그런 형태, 상태 방정식.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전달함수 또는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적분기 요 세 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자, 전달함수 일단 먼저 갖다 놔 볼게요. 끌어다가 옮기면은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전달함수가 됐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숫자를 바꾸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분모, 분자 쓰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분모는 우리가 앞에 1000하고 50이라 했습니다. 1000, 그 다음에 50.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엔터 하면 이제 넓혀보면 이제 1000s 더하기 50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 입력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입력을 보면 소스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 소스를 찾아보면 쭉 밑에 스크롤 해보면 스텝이라고 있습니다. 스텝. 이게 스위치를 온 시키는 겁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이제 끌어다 쓰면 자, 다음과 같이 스텝이 입력이 되고, 자, 요 화살표에 가까이 가면 십자 모양으로 바뀌죠. 십자 모양을 클릭을 하면 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선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스텝 입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출력을 보려면 여기 보면 싱크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싱크. 그래서 여기 보면 오실로스코프 스코프이 있습니다. 그 스코프를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십자 모양을 돼서 마우스가 됐을 때 선을 연결하면 이제 시뮬레이션 준비가 됐습니다.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실행을 여기다가 실행 누르면, 자, 얘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알아서 풀어줍니다. 전달함수를 해서 풀어주면 이 결과가 자, 나오는데, 그거 많이 떠 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 여기 실행이 됐네요. 자, 여기에서 스코프를 더블 클릭을 하면 왜 안 떠나? 왜 이래 느리지? 이거 적용하는데 한참 걸리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자, 여기까지 만드셨나요? 일단 여기까지 만드시고 뜰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